이번에는 우리 쌤들의 추천주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수익을 꽉 채워줄 종목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황금맥점 우리 나윤호 쌤의 추천주, 황금주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황금주는 바로 예, 통신주.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그러니까 배당금 지급을 굉장히 주주 친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22년에도 한 주당 배당금이 3,320원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분기 배당도 하고 있어요. 830원, 벌써 1분기에 배당금이 이렇게 지급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 이제 차세대 통신 부분, 뭐 5G도 그렇고 이제 6G까지 나오잖아요. 이에 따른 수혜 모멘텀도 가져가 볼 수 있겠고, 지금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1분기 영업이익만 해도 거의 5천억에 가깝거든요. 예, 그것도 전년 대비해서 한 15%가량 증가를 했어요. 근데 저기서 주목해 볼 때 부분이 제가 아까 AI 한번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하반기에 초거대 AI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출시한다고 이런 모멘텀이 된다면 충분히 그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시세도 나와줄 수 있고, 꼭 AI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데이터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데이터 센터도 짓고 클라우드 이런 게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다음에 패러다임을 생각해 봤을 때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좋게 볼 수 있겠다 해서 오늘 황금주로 준비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4천억의 신화, 심우재 쌤의 신화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소개시켜드릴 신화주는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이 한 3.3% 돼요.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 회사가 이제 21년 8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시장이 고점이었죠. 주가가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공모가 대비 50% 이하로까지 빠졌어요.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 근데 왜 이렇게 빠졌냐? 소비자 입장에서 할부금리, 그렇죠? 할부금리가 중요한데 작년 내내 금리를 올렸고 그렇죠. 그 수요 약화 우려가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한국은 금리 인상이 끝났고 미국도 거의 끝났죠. 일단은 그 우려에 대한 변곡점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럼 실적은 어떠냐?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매출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사상 두 번째. 주가는 박살나고 안 좋은 상황인데 실적이 이렇게 좋았다는 거죠. 일단 그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장성은 없냐? 기존에 이제 신차 중심만 렌탈을 했습니다. 근데 중고차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길게 보시면은 정말로 바닥권에 있는 주가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있잖아요. 그쵸. 그거 계속 갖고 있어도 되나요? 그렇죠. 그래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의 든든한 구원투수 노태성 쌤의 구원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구원주는요. 이거 배당을 사실 많이 주는 기업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미래적으로 좀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준비해 갖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제 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요, 저는 이제 전장화의 좀 싸움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얘네가. 이제 뭐 스마트 교통, 뭐 스마트 빌딩, 이제 스마트 뭐 팩토리, 요 세 개를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교통은 뭐냐면은 이 도로에 차들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앞쪽에서 사고가 나 있으면은 뒤에 차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과 비슷한 거죠. 네. 앞에 이 몇 킬로미터 전방에 사고가 나서 차가 좀 이제 뭐 정체가 된다라 그러면은 자동으로 차가 이제 길 안내를 또 다른 뭐 샛길로 해서 빠질 수 있게 해준다라든지. 그러니까 자동차들끼리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정보가 통합이 된다. 네, 그런 기술을 또 갖고 있고,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온 것 중에 핵심은 자동차를 만들 때 로봇이 만드는 거 아세요, 자동차? 네, 그렇죠. 로봇 팔이 만들잖아요. 뭐 모르시나요? 알아요. 알았어요? 맞잖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자동차 이렇게 장난권이요? 봤어, 많이 봤어. 저글링인 줄 알아요. 봤어, 많이 봤어. 저글. 자동차를 조립하는 로봇을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현대차가 또 조지아 쪽에 공장을 새롭게 이제 증설을 또 합니다.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로봇 자체가. 그리고 또 종목이 좀 무겁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좀 천천히 접근하시면은 하반기 이후에는 좀 좋은 결과를 또 선보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들이 추천해주신 추천주까지 만나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카카오톡 851을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여러분도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멘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뭔가 좀 안 떨어지죠? 느낌이 좀 이상하다. 느낌이 좀 그런데 정말. 뭐 어떻게 해요? 또 그래도 또 이렇게 만남이 있으니까 헤어짐이 있는 거고 또 헤어짐이 있어야 또 새로운 만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른 시간에 다시 만나요. 제발. 안녕. 네, 안녕하세요. 나윤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서 사케다 전법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전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상과 삼천인데요. 이건 쉽게 생각하시면 삼중 고점, 삼중 바닥을 생각하시면 돼요. 삼중 고점을 조심해라. 그다음에 삼중 바닥에서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잖아요. 삼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의 산을 이룬 모양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매도 시점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봉우리 끝 있죠. 이때 만약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더 추가 상승이 일어나는 강세장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할 때가 바로 1차 매도 시점이고요. 2차 매도 시점은 바로 이 전 저점을 이탈하는 지점, 이때는 2차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밑으로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삼중 바닥이라고 하죠. 이런 패턴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낮은 가격에 잡아야 수익 내 볼륨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걸 세계의 천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삼중 바닥 패턴일 때는 1차 매수 시점은 당연히 이 마지막 세 번째 천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매수 시점으로는 전 고점을 지지하는 지점 있죠? 여기를 더 강하게 뚫고 갈 때 바로 그때가 매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병인데요. 먼저 적삼병은 이렇게 고점을 높이면서 양봉을 3개를 뽑아주는 패턴입니다. 자, 근데 고가권, 그러니까 주가가 상단에 위치했을 때는 이런 적삼병은 조심하셔야 돼요. 양봉이 3개 뽑아주는 적삼병이 나올 때는 최소 60% 이상은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주가가 장기적으로 지속 하락을 해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적삼병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려주는 패턴이기 때문에 상승 전환 신호로 볼 수가 있겠고요. 흑삼병, 그러니까 흑삼병은 반대로 파란색 봉이 고가권에서 저점을 낮추면서 음봉 3개를 연속해서 주는 패턴을 말합니다. 고가권, 그러니까 양봉을 세게 뽑고 주가가 고가권으로 갔을 때 있죠. 그때 나오는 이런 흑삼병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폭락이라든지 하락이 깊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조정도 받을 만큼 받았고 바닥권에서 발생된 경우는 저점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공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전 매매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패턴이에요. 주가는요, 그 갭을 메우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상승 30이라는 거는 3일 연속 갭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갭이 3개 이렇게 발생됩니다. 보통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이 갭을 메우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30에서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더라면 상승이 나와줬을 때 세 번째 갭을 어느 정도 만들어줬을 때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하락 30은 반대예요. 이렇게 반대로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갭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갭 하락을 했다는 거는 이 갭을 메우려는 특징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락 30에서는 매수를 하는 관점이 유효하고요. 한번 실전 매매에 적용하셔서 성공 투자 해보셨으면 합니다.